우리 중학교 때 1참수 배웠었거든? 기억나니? 이런 거 있었잖아? 뭐, fx는 뭐,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1참수. 기울기 얼마죠, 이거? 기울기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치? x 앞에 곱해지는 얘가 이제 기울기였지? 그리고, 뭐 이게 1,2를 지나고, 3,6을 지나는 1차함수가 있다. 라고 했다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3-1분의 6-1을 해서 2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y는 2x 그다음 1 넣었을 때 2 돼야 되니까 y는 2x가 그 1차 함수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식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점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었어. 1차 함수 식을 다 구할 수 있었어. 점 두 개만 있으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1차 함수 식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뭐 2, 마이너스 1 지나고 4, 7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있다. 라고 했다면 역시 기울기는 4-2분의 7 마이너스 1이 되어서 4가 되겠지? 그럼 y는 4x를 가지고 있을 거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빼기 9를 하면 될 거야. 그럼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1참수식을 구한 걸 우리가 중학교 때 연습을 했었어. 응?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1참수를 어떻게 구한지를 중학교 때 배웠다고. 이게 얘는 기울기, 얘는 y절편이었죠. 그래서 점 두 개만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x 좌표들끼리 빼고 y 좌표들끼리 빼는 거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게 이제 기울기였죠. 기울기는 항상 x 1차 앞에 곱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 1차 함수하고 형태가 똑같거든. 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1차 함수 얘기를 좀 잠깐 간략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을 공부할 건데, 그럼 수열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수열. 수열. 태연아, 수열이 뭘까? 책이 없어요, 막. 책이 없다고? 몰라요. 자, 수를 나열한 거야. 수를 나열. 어, 그냥 수를 규칙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음. 그냥 수를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9, 99, 999. 미야, 그 다음 뭐 나올까? 그치, 9 4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말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규칙이 있게 숫자를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맨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 그럼 세 번째 있는 애를 뭐라 부를까?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1, 1, 2, 1, 2, 3. 천이나 그다음 뭐 나올까? 그렇지, 1, 2, 3, 4 나오는 거야. 그다음 1, 2, 3, 4, 5가 나오겠죠. 얘도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떤 거? 이거? 몰라? 몰라? 못 구해 이거. 자, 이런 것도 역시 수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수열이라고 하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커. 여러 가지 수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열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두 가지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하나가 등차 수열이고 다른 게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전체 수열 안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엄청 작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왜냐면은 제일 쉽거든 이게. 특징이 아주 명확해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일정하게 숫자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야. 더해서 가는 수열과 곱해서 가는 수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됐지까지? 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소문자 알파벳 쓰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1이라고. 그럼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그럼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 그리고 얘를 B1이라고 쓰기도 하고 두 번째 항은 B2 아니면 또 C1, C2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을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불러. 항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건 이름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울 건데 그럼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이제 n번째 항 찾는 걸 구할 거야. n번째 항. 그리고 합을 구할 거예요. 합. 그럼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냐? 이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은 1 넣어주면 첫 번째 항 나오고 10 넣어주면 열 번째 항 나오고 100 넣어주면 100번째 항 나오게 해주는 그런 식을 한번 찾아보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은 더하는 걸 해볼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수열인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야. 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라 항상 규칙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고 처음에 나오는 놈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나온 놈 두 번째 항, 열 번째에 나온 걸 열 번째 항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이제 n번째 나오는 항을 n번째 항이라고 부르겠죠? n번째 나오는 항을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럼 수열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수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배울 거다. 등차 수열은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일정의 숫자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다.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n번째 항 찾는 거 배울 거고 합구하는 거 배울 거다 이거야. 됐죠? 우리 배울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1, 3, 5, 7, 9.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1, 3, 5, 7, 9.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거지. 얼마씩 더하고 있어요? 2씩 더하고 있지. 1에다가 2를 더하면은 3이 되고 3에다가 2를 더하면은 5가 되고 5에다가 2를 더하면은 7이 되고 7에다가 2를 더하면 9가 돼요. 자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더하면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야. 다음 세 번째 항에다가 역시 2를 더하면은 네 번째 항이 나오죠. 이제 여기 있는 A2를 두 번째 항인 A1 플러스 2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A1 플러스 2가 되어서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은 3이 되지. 세 번째 항이 되지. 또 여기 있는 세 번째 항 대신에 얘 전체를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은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다섯 번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섯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여섯 번째 항. 자, 그럼 이런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n-1번 더해주면 그게 n번째 항이 되겠죠.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 나오고 다섯 번 더하면 여섯 번째 항 나오니까 2를 다섯 번 더하면 6이 나오고 세 번 더하면 4가 나와. 그러니까 n-1번 더하면은 n번째 항이 나오겠죠. 요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요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예,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쓰진 않을 거고 일단은 자 이때 여기에 1장에 더해진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아이고 1장에 더해지는 이 2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공통된 차이라고 불러요.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자, 왜 공통된 차이냐?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7에서 5를 빼면 2가 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항상 똑같이 2가 되죠. 그래서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얘를 공차라고 불러.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an 빼기 an-1이 항상 2다. 이렇게. n번장에서 그 뒤에 항을 빼주면 항상 2란 얘기지. 이제 나중에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an 더하기 2는 an-1 더하기 2는 an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전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다 뭘 의미한다? 등차수열 의미한다고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말고 이거는 이제 저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고요. 자, 1참수 y는 2x 빼기 1이라고 하는 1참수가 있어요. 얘 기울기 얼마죠? 2. 기울기 2지. 자, 얘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3. x가 3일 때 y는 5.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죠. 어때요? 1일 때 1. 1일 때 1. 2일 때 3. 2일 때 3. 3일 때 5. 3일 때 5. 어때?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5.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5. 맞아?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1,1을 지난다. 얘를 2,3을 지난다. 3,5를 지난다. 라고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1이다. 두 번째 항이 3이다. 세 번째 항이 5다. 이런 식으로. 그럼 1차 함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었지.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1에서 2에서 1을 빼고 3에서 1을 빼. 2 빼기 1분의 3 빼기 1. 얘를 하면은 기울기가 나오죠. 그치? 자, 방금 배웠던 요놈. 첫 번째 항이 1이었죠. 자, 이 정리해주면 2n-1이 an이 돼요. 2n-1이 an. n에 대한 1차식이지? 자, y는 2x 빼기 1. an은 2n-1. x가 n으로 바뀐 것밖에 없지.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린 여기서 얘를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자, 2,3, 1,1. 여기에서 얘를 빼주고 2 빼기 1을 해주고 3에서 1을 빼주면 3 빼기 1을 해주면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an은 2n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첫 번째 항 1이 나와야 돼. n에다 1 넣었을 때 1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an은 2n-1. 자, n에다가 3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5 나오죠?
2 넣어주니까 3 나오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이렇게 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형태가 뭐랑 같다? 1차 함수 꼴하고 똑같다 이거야. 이 공차, 이씩 더해져 가는 공차는 1차 함수에서 뭐와 의미가 같냐면 기울기하고 의미가 같아요. 공차는 기울기하고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는 항상 공차, 기울기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지. 자, 되니까지? 이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에요. 자, 얘를 n번째 항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항. 일반항. 일반적인 항이다 라는 뜻이지.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은 5를 넣어주면은 5번째 항 나오고 10을 넣어주면은 10번째 항이 나오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인데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고 부르고 이 공차는 1차 함수의 기울기랑 성질이 같더라 이거야. 그 말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1번항은 1차 함수의 식하고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다 이거야. 1차 함수는 x에 대한 1차식이고 x 앞에 기울기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둘의 형태가 똑같다. 그럼 성질도 똑같다. 이런 얘기야. 기울기가 양수면 커지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양수면은 커진다 이거야. 숫자가. 공차가 음수면은 작아지겠지. 미애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책을 보면요. 뭐 수열의 뜻은 뭐 규칙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수열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뭐 유한수열하고 무한수열이 있어요. 유한수열은 이제 끝이 있는 수열이지. 근데 무한수열은 끝없이 계속 쭉 가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불러.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 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n번째 항이 일반항이다. 그리고 수열 an을 이렇게 간단히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지금 여기서도 수열의 일반항과 함수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항이 F1,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F1이 A1, F2가 A2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1차 함수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보기 2번에서 2번 한번 보자고. 자, 첫째 항부터 4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n번째 항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n번째 항에다가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항, 그렇지. 2를 넣어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3을 넣어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4를 넣어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해라는 얘기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이에요, 이제.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과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이제 관계식이 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뒤에 항 빼주면은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 차이가 바로 이름이 공차다.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공차. 알겠죠? 공차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얘 의미가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와. n에다 1 넣어봐봐. 1 넣어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 넣어주면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1, 4, 7, 10, 13. 공차가 3이죠. 30 더하고 있지? 그 말은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3. 기울기가 3이란 얘기야. 그럼 얘의 일반항은 반드시 3 곱하기 n을 가지고 있을 거야. 기울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n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항이 1이 되려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3n 빼기 2 해주면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안 구했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등차 수열감 찾아볼까? 1번 등차 수열 맞죠? 2번은 아니죠.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1 더하고 2 더하고 4 더하고 8 더했지. 분명 규칙은 있는데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3번은 아니죠. 3번도 아니죠. 4번은 맞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6분의 1씩 빼고 있죠? 아니, 맞나? 6분의 1 빼고 있나? 아닌데? 2분의 1 빼고 있는데? 아닌데? 맞네. 2분의 1을 빼고 있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일정한지를 보면 되는 거야. 뭐가 일정한지 보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숫자라고 했었잖아. 수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보는 거지. 3분의 1은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4죠.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빼보면은 마이너스 6분의 3.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차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럼 공차다 이거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얘도. 그렇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1번항, n번째 항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줬어요. 얘 A가 A1이야.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3번 더해주면은 n번째 항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특징 요걸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공차가 곱해져 있다는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공차가 곱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1차 함수하고 특징이 어떻다? 같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해볼게요. 이 말은 뭐냐? 1,19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1차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똑같아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x x 앞에 항상 기울기가 곱해져 있지? 다음 1 넣었을 때 19 돼야 되니까 플러스 2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a에는 마이너스 3n을 가지고 있을 거고 첫 번째 항이 19니까 플러스 22 해주면은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 번째 항이 19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1-N, N-1, D 뭐의 첫 번째 이거 하고 있을 때 요걸 이용하면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그런 게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알고 있어야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등차수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1차 함수 형태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1차 함수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점 두 개. 항 두 개만 있으면 우린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보여줄게요. 그런 거는. 그 다음 얘도 봐봐. 첫 번째 항이 10이고 두 번째 항이 6인 거죠.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럼 A에는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 1 넣었을 때 10 되려면 플러스 14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고. 자, 바로 볼 수 있죠.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 n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공차. 얘 공차 얼마예요? 2. 자, 두 번째 거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치? 그래. 자,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n번째 항 구하는 걸 배웠거든? 그럼 그 일반항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성질. 일반항에 대한 성질.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되려고 해도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이때 얘하고 얘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뺀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야. 그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고 세 번째 항이 두 개가 돼서 두 배의 세 번째 항이 남게 돼요. 따라서 등차 수열에서는 양 옆에 거 더한 거는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랑 값이 같다는 거야.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플러스 D 간격이 같으면 항상 얘가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14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될까? 여섯 번이죠. 여섯 번. 다섯 번 더하면 일곱 번째 항 되고 여섯 번 더하면 여덟 번째 항 돼. 6D를 더해야 돼. 여덟 번째 항에서 14번째 항 되려고 해도 역시 6D를 더해야 되죠. 간격이 지금 같죠? 그러면 두 번째 항과 14번째 항을 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여덟 번째 항을 뭐한 거랑 같다? 두 배 한 거랑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그러면 특징을 보면요. 2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3이지. 2하고 14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은 8이죠. 항본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을 두 배 한 거랑 같아. 3하고 7을 더하면 5를 두 배 한 10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을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알겠니? 근데 이것만 성립하냐? 또 그건 또 아니야. 등차 수열은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있어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것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것하고 똑같아. 이렇게 더한 것은 이렇게 더한 것하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것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것은 d하고 마이너스 d가 상쇄되기 때문에 값이 같게 돼요. 그래서 양옆에 거 더한 것은 그 안에 양옆에 거 더한 것하고 값이 같아져. 이것도 역시 등차 중앙의 성질이에요. 등차 수열에. 됩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세 개가 나란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양옆에 거 더한 것은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랑 값이 같다는 뜻이야. 양옆에 거 더한 거는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랑 값이 같다. 근데 이게 한 개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차이 나도 되고요. 세 개씩 차이 나도 되고 같은 간격으로 차이가 나면은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럼 보기 4번에서 네모에 들어갈 거 마이너스 C와 14의 가운데죠. 중앙이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 14와 마이너스를 더하면은 12, 2로 나누니까 6, 이 6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에서 6 되려면 플러스 8, 6에서 14 되려면 플러스 8이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것도 14와 30을 더해서 2로 나눈 17, 얼마냐? 2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저기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렇죠?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개념 1번.